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360도 회전하는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습니다. 때문에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건염, 오십견 같은 다양한 질환에 노출돼 있는데요. 그중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잠 이루기 어려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힘줄에 석회가 침착돼 생기는 석회화 건염인데요. 극심한 통증이 근육에 난 종기처럼 아프다고 해서 화학적 종기라고도 불립니다. 이 석회화 건염에 대해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팔을 올리고 회전시키는 힘줄인 회전근개에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어깨의 퇴행과 염증성 변화로 회전근개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석회가 침착되고 이 때문에 염증과 통증이 생깁니다. 석회는 우리 몸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지만 특히 관절 사용 범위가 넓은 어깨 근처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자주 발생하고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조금 더 많이 생깁니다. 가벼운 질통부터 갑작스럽고 극심한 아픔, 또 만성 통증까지 다양한 증세를 보이는 석회화 건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봤습니다. 극심한 어깨 통증의 주범인 석회화 건염.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희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희 원장과 함께 극심한 어깨 통증의 주범, 석회화 건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석회화 건염 어떤 질환입니까? 네, 석회화 건염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에 칼슘인 석회가 침착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어깨를 움직일 때 불편감이나 중등도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고요. 또 급성인 경우에는 잠을 못 잘 정도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석회가 주로 많이 쌓이는 곳은 어딘가요? 상완골의 대결절, 소결절에 붙는 어깨를 안정화시키고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개 힘줄에 주로 쌓이게 되어서 석회화 건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석회가 쌓이는 겁니까? 원인은 또 있을 텐데요.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전근개의 힘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허혈선 손상이 생기게 되면 이 회전근개 힘줄의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괴사된 조직이 적절하게 재생되지 않고 석회가 침착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 또 과도한 손상, 또 과도한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인데요. 특별히 다치지 않았음에도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어깨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로 40대에서 60대에 많이 발병하고 있는 석회화 건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석회화 건염 환자는 13만 2천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약 36% 증가했는데요. 석회화 건염은 호르몬 변화나 잦은 가사 활동 등으로 어깨에 스트레스가 많은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노화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갑상선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어깨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어깨를 움직이는 운동을 했을 때도 석회화 건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깨 통증이 쿡쿡 쑤시고 찌르는 듯이 나타나고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반복된다면 석회화 건염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어깨에 석회가 침착돼 생기는 석회화 건염은 생성기, 유지기, 흡수기 3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석회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석회화 건염과 헷갈리기 쉬운 다른 어깨 질환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석회화 건염은 회전근개에 생기는 질환으로서 회전근개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 또는 충돌 증후군인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되는 유착성 관절낭염, 즉 오십견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어 오인될 수 있는데요. 이 오십견은 특징적으로 수동적 운동 범위의 제한을 나타내고 있으며 석회화 건염의 경우는 급성 통증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질환에 대한 헷갈리는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잘못 이루는 질환, 석회화 건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석회화 건염, 어깨 사용을 줄이면 저절로 나을 수 있다. 사실 많은 통증 질환 중에서도 사용을 좀 줄이거나 쉬면 낫는 질환도 덜어는 있거든요. 석회화 건염은 어떻습니까? 석회화 건염으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어깨 사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증상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석회 자체가 원인이라면 석회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줄인다고 해서 석회 자체가 또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낫는 걸 기대할 수는 없다. 네, 오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죠.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거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해 충격파 치료나 주사기를 이용한 다발성 총골술 등으로 석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제거되지 않는 석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석회는 수술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깨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요거는 좀 딜레마 같아요. 어깨가 아프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근력을 키워주는 측면에서 운동을 하면 또 좋아질 것도 같고 헷갈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깨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태에 따라서 염증이 어느 정도 조절된다면 치료와 함께 어깨 운동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석회화 건염에 대한 아리송한 부분들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석회화 건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분 만나서 진단과 치료법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한 고생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환자. 굉장히 통증이 심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석회화 건염이. 어깨가 안 올라가면은 일상생활 하는데도 불편하죠. 그렇죠. 엄청 아파요, 이거. 그러면 그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아프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올리고 그러면 아프니까는 불편하죠.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거고요.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주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어깨 질환의 경우 오십견부터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건염에 이르기까지 원인과 통증 양상이 다양한데요. 질환의 감별을 위해서는 진찰을 통해 어깨 운동 범위와 통증 정도를 체크하는 등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석회 유무는 물론 위치나 크기를 확인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엑스레이에서도 하얀 석회가 회전근개 위치에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들에서 엑스레이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의 경우 초기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1차적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염증이 많이 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석회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체해 충격파 치료나 바늘을 이용한 다발성 총곤술 등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의 비수술적 치료는 주사요법과 체외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 재활 치료 등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도수 치료를 통해 석회화 건염으로 약화된 힘줄을 강화시키고 굳어있는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석회화 건염 질환 자체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치료받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없는 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는데 증상을 방치하게 된다면 염증이 심화되게 되고 이런 염증이 주변 조직을 약화시켜서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통증으로 인해서 장기간 어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착성 강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추가적인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치료받을 때 주의할 점이 따로 있습니까? 그 증상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적절한 진단에 따라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치료 과정 중에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또 아픈 어깨 쪽으로 자는 듯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료 받으실 때 제대로 낫기 위해서라도 전문의가 말하는 이런 주의사항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 이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석회화 건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혹은 운동법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석회화 건염을 100%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생활하면서 어깨가 불편감을 주는 자세를 피하고 또 어깨의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주기적인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어깨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석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석회화 건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남겨주신다면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단기간의 증상 완화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진료를 받아서 염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직 손상이나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깨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통증과 잦은 재발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어깨에 이상이 생기면 운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반복되는 통증에 너무나도 괴로운데요. 이 어깨 질환을 예방하려면 과도한 어깨 사용을 피하시고 평소 어깨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서 주변 근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작스럽게 어깨 통증이 찾아왔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